정신없이 도착해 문을 열어보니 앞서 들었던 것처럼 소년은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 사실 그는 소년이라기엔 몸집이 꽤 커 보였고 적어도 20살쯤은 되어 보였다. 그곳까지 나를 이끌고 온 남자는 저것보라며 그 소년과 소년을 깔아 뭉개고 앉아있는 소년의 아버지를 가리켰다.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의 가슴께에 앉아 자신의 육중한 무게로 소년을 짓누르고 있었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를 차례대로 한쪽씩 양방향으로 들썩대며 소년의 기도를 폐쇄하려는 것처럼 움직였다. 들은 바로는 소년은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주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 위에서 왜 그러는 건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반면 소년은 발작하는 중이 아니었고 그저 아버지의 체중이 엉덩이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끙끙거리는 소리만 났다. 표정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그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 권태로워 보일 정도였다. 나는 나를 그곳까지 이끌고 온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 역시 그러한 상황을 잘 몰랐다는 듯 뒤통수를 긁적였다. 동시에 그가 하필 왜 나를 이끌고 온 건지 조금 억울해졌고 그 바람에 모든 게 좀 허탈해져서 제 아들을 위해 앉아 엉덩이를 실룩이는 아버지나 그 밑에 깔려서도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있는 무기력한 아들이나 죄다 한심해 보였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경질적으로 끼 거리는 소리와 함께 소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무언가 담긴 쟁반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에게 목례한 뒤 아들 가까이에 앉았다. 아들을 향해 아 소리를 내며 쟁반 안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내밀었다. 그것이 뭔지 알아보기는 힘들었으나 고기를 잘게 다져 구운 것 같았다. 아들은 고기를 저으며 먹기를 거부했지만 부인은 다시 한번 아 소리를 내며 음식을 더욱 가까이에 들이밀었다. 아들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물었고 그것만은 한사코 먹고 싶지 않다는 듯 작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 그의 방 안에 있던 우리는 모두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놀라지 않은 것은 부인뿐이었다. 이어 부인은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다. 먹어야지. 소년은 조금 울적해 보였으나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고 부인은 아들의 입에 그것을 집어넣었다. 이어 그녀는 아들의 턱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을 씹히기 위해서였다. 나는 내 옆에서 그 광경을 함께 바라보던 남자에게 저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남자는 황당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요?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남자는 그런 나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잠시 후 쟁반에 있던 음식을 다 먹인 부인이 그것을 방 한쪽으로 치운 후 자신의 남편처럼 소년 위에 올라가 앉았다. 그녀의 엉덩이가 정확히 소년의 얼굴 위에서 실룩거린 탓에 아들은 숨을 쉬기 어려워 보였다. 어머니! 부인과 나는 눈이 마주쳤고 부인이 약간의 민망함이 담긴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게 목례했다. 나는 그 인사의 의미를 알 수 없었으나 여태껏 권태롭게 스스로를 방치하던 소년은 자신의 부모 아래 깔아 뭉개져 온몸을 비틀며 몸부림쳤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나 참을성이 없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나 참을성이 없답니다. 또 한 번 부인이 역시 아주 부드럽고 고상한 말투로 나직히 말했다. 내 옆에 서 있던 남자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대꾸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얌전한 편이에요. 부인의 말이 반갑다는 듯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괜히 헛걸음하시겠네요. 죄송해서 어쩌죠? 그럴 수도 있죠. 남자는 고개를 꾸벅인 뒤 방을 나섰고 소년의 부모는 조심히 가라는 인사를 건넸다. 나도 방을 나서야 했는데 엉덩이 밑에 깔린 소년은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지만 살려달라거나 도와달라는 어떤 말도 아니 비명조차 내지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의 친구 밖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걸까. 현관을 나오니 남자가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고 그에게 이 사람들이 뭘 하던 거냐고 물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바뀌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바라보았다. 바락이죠. 바락.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결국 바락.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우린 탑승했고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1층을 향해 하강했다. 남자가 시간을 확인하려는 듯 핸드폰을 꺼냈는데 딱히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핸드폰 화면이 내 쪽을 향했던 터라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는 10살 남짓한 아이의 뭉개진 얼굴과 그 위에 앉은 엉덩이들이 보였다.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가죠. 그가 내 시선을 느낀 듯 말했다. 못 들은 척하는 것도 민망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1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내렸다. 다시 문이 닫혔고 남자는 내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지하를 향해 다시 하강했다. 건물을 빠져나온 뒤 고개를 들고 건물 벽면에 빼곡히 박힌 창문들을 바라보았다. 그 창문들 중 어느 것이 그 집안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